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넷째 주 복지TV 전남방송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순천 지역에서는 글을 배우지 못한 소녀들이 할머니 작가가 되기까지 파란만장한 인생 이야기를 트롯으로 구성한 창작 뮤지컬 순천 소녀시대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이영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시 할머니들이 늦깎이 학생에서 작가가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트롯으로 구성한 뮤지컬 순천 소녀시대 공연이 지난 17일 순천에서 열려 진한 감동의 무대가 됐습니다. 우리가 글을 몰랐지 인생을 몰랐나, 할머니 작가들의 파란만장한 인생 이야기를 담아낸 순천 소녀시대는 지난 20일까지 나흘 동안 순천시 문화건강센터 다목적 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순천의 어느 마을 한 동네에서 함께 자란 세 소녀들이 할머니가 돼 순천시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해 늦깎이 학생에서 작가가 되기까지의 이야기가 작품의 모티브입니다. 글도 그림도 몰랐던 할머니 작가들의 삶을 바탕으로 가난과 가부장적 풍조 속에 가망눈으로 살아야 했던 인생의 회한과 슬픔, 도전 등 여자의 감정을 담담하게 그려낸 뮤지컬은 관람객들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따뜻한 온기를 전해줬습니다. 순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해 공연장 좌석 띄우기와 방역 소독,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등 사회적 거리 두기로 공연장 수칙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장기간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에 작은 위로를 주기 위해 이번 공연을 마련하게 됐다는 순천시는 내년 제7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를 통해 전 국민에게 선보일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춘입니다. GS칼텍스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 이웃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지난 15일 여수시에 5천만 원 상당의 상품을 전달했습니다. GS칼텍스는 이날 여수시청에서 권오봉 여수시장과 GS칼텍스 이두희 생산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장 내복 등 겨울나기 상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여수시는 전달받은 상품을 관내 8곳의 종합사회복지관 김장 비용으로 3,500만 원을, 나머지는 홀몸 노인들의 겨울 내복 구입 비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14일 사회적 경제인들의 공동체 의식과 연대의 장으로 꾸며진 2020 전라남도 사회적 경제 한마당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사회적 경제 희망을 열다라는 주제로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가진 행사에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표한 사회적 경제 기업인들이 온라인을 통해 화상으로 참여했고 유튜브로 생중계해 사회적 경제 기업 간 협력과 연대의 장을 넓혔습니다. 행사는 사회적 경제 육성 유공자 표창과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기부식과 스타기업 선정, 경진 대회 등으로 알차고 내실 있게 진행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15일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100대 과제 로드맵 수립 보고회를 갖고 100대 추진 과제를 선정해 2030년까지 75조 원을 투입키로 했습니다. 이날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가진 보고회에서 전라남도는 지속가능한 새로운 미래,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를 제시했으며 3대 목표로는 일자리가 넘치는 전남, 활력이 넘치는 전남, 매력이 넘치는 전남 등을 정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2030년까지 17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인당 소득 전국광역지자체 10위권 내 진입을 목표로 의료 환경과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의 핫 이슈를 전해드리는 토크인 전남입니다. 복지TV 전남방송 이영춘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수시가 올해 어렵게 유치한 정부의 공공시설이 관련 예산 삭감으로 반납을 걱정해야 할 위기에 처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는 지난 6월 여수시가 유치에 성공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전남 시청자 미디어 센터 건립 관련 예산이 시의회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기 때문입니다. 앞서 문수청사를 매입하는 내용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기획행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심의 유보된 데 이어 관련 부지 매입비 35억 원마저 삭감되면서 해당 사업 추진은 더욱 불투명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사업 추진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미디어센터가 전남 권역 사업인 특성상 자칫 도내 다른 지자체에 내줘야 하는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설치되면 일반 시청자들이 방송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시청자 미디어 센터는 대통령 직속 방송통신위원회 산하기관인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서 운영하는 국가기관으로 일반 시청자들이 직접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도록 미디어 교육과 체험 방송 시설과 장비 대여 등을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이번 전남 미디어센터 유치로 지역 내 미디어 교육과 체험을 위해 광주까지 가야 했던 시민들의 불편 또한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여수시는 구비 50억 원을 투입해서 문수청사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센터를 건립할 계획이었죠. 네, 여수시는 최근 막바지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인 전남대 국동 캠퍼스로 이전해갈 문수청사의 활용 방안의 하나로 전남 미디어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시의회에서 미디어센터가 청사별관 증축 문제와 맞물려 논의되면서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사업 진척을 보지 못한 가운데 여수시 관련 부서는 지역 내 타 부지를 물색했으나 시 소유 부지 가운데 미디어 센터를 입주시킬 규모를 갖춘 부지를 아직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여수시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방통위에 사업 추진 기간 연장 등을 문의하는 등 대안 찾기에 고심하고 있지만 제때 사업 추진이 되지 않을 경우 전라남 도내 다른 지자체로의 이관까지 고려해야 하는 우려마저 나와 어렵게 유치한 공공시설이 자칫 또다시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에서는 서울과 경기, 부산, 광주, 강원, 대전, 인천, 울산 등 8곳에서 미디어 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광양 지역에서는 한 조선소의 하청업체가 부당하게 해지를 당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정을 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자회사인 광양의 A조선소에서 하청을 맡고 있는 B업체가 최근 부당하게 계약 해지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는데요. 이 하청업체는 배 구조물을 만드는 업체로 원청업체인 조선소 측이 1년여 만에 계약을 해지한 데 항의하고 공정위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대립의 날을 세웠습니다. 현재 이 하청업체 직원들은 출입 카드가 있어야 출퇴근할 수 있지만 원청업체가 그 자체를 다 말소를 시켜버렸다고 아직 출입이 되지 않는 입장에서 항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청업체인 조선소 측이 1년여 만에 계약을 해지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 조선소 측의 입장에서 들어보면요, 하청업체가 납품 기일을 여러 차례 지키지 않아 계약을 해지했다는 것이 원청업체가 밝힌 사유입니다. 조선소 측은 해당 하청업체가 납기일을 맞추지 못해 다른 공정이 줄줄이 밀리면서 오히려 피해가 가중됐다며 여러 차례 시정 요청을 했는데도 개선이 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다며 해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하청업체는 납기가 밀린 건 경영난 때문이며 그 책임이 원청업체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죠. 네, 또 하청업체는 또 반대의 뜻을 내놨는데요. 하청업체 측은 기존 하청업체의 빚 1억 여원을 사실상 떠맡아 기존 업체보다도 낮은 단가로 1년 정도 일을 해오면서 매월 4,5천만 원 정도 적자가 계속 누적돼 경영 사정이 나빠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계약서가 없는 상태로 일감을 막거나 계획에 없던 추가 공사를 한 뒤 원청이 정한 만큼의 대금만 받는 등 거래 관행도 불공정했다고 호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조선소 측은 기존 업체의 빚을 떠넘기거나 계약서를 미리 안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 조선해양의 하도급 계약이 부당하다며 과징금 153억 원을 부과한 상황입니다. 공정위는 문제가 되고 있는 해당 하청업체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진정이 제기된 만큼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토크인 전남이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15일 전라남도청 정약용실에서 N홈쇼핑과 우수 농특산물 홍보와 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남 우수 농특산물을 발굴하고 TV 홈쇼핑을 통한 판로 개척과 마케팅 활성화 지원, NS몰의 전남 농특산물 브랜드관 설치와 운영, 그리고 농촌 체험 관광 분야 등의 관련 업무를 함께 추진하게 됩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15일 소외계층에 희망과 온기를 나눌 2020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를 도청 광장에서 가졌습니다. 올해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6,800상자의 김장김치가 상자별로 포장돼 도내 사회복지시설 423개소로 각각 전달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15일 2020년 전라남도 민원 메신저 성과 보고회를 갖고 도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결의를 다짐했습니다. 이날 영암 호텔 현대 바이라안에서 가진 성과 보고회는 올 한 해 추진한 주요 활동에 대한 성과 발표와 앞으로의 결의를 다지고 우수 활동 메신저에 대한 시상도 이어졌습니다. 전라남도가 지난 16일 하반기 정책자문위원회를 하고 지역 균형 누딜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전남 발전을 위한 새 지평을 열자고 다짐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날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정부의 역점 시책인 지역 균형 누딜의 본격적인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에 앞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순천 목인미술관에서는 지난 6일부터 여여 창립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여여를 바라보는 눈배, 이른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창립전에는 배현숙, 남부원, 이장욱, 김진숙, 최민숙 작가 등 5명의 필목 예술가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오는 31일까지 작가들만의 필목법으로 생각과 감정을 표현한 서예 예술작품 30여 점이 선을 보입니다. 저희들이 목인미술관 인문학을 인연으로 젊은 작가들로 구성하여 교수님과 지난 3년 동안 서체별 임서와 임서를 바탕으로 직접 공부에 게을리하지 않고 자아성찰을 바탕에 두고 이렇게 전시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예는 문자를 떠나서는 할 수 없는 예술이라고 이렇게 배웠고, 글씨는 그 사람의 마음을 그린 것이다 라고도 했고요.
그래서 서예는 마음을 표현하는 표현 예술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끊임없는 학문적 연구와 작가들의 품위 있는 식견, 자유로운 필목 표현을 통해 자성과 성찰의 기회, 그리고 여유로움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는 여여의 뜻을 화폭에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서예를 전공한 서예가이기도 하지만 캘리그라피로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서 한글로 표현하려고 작품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저만의 색깔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글로 이렇게 좀 서예 필법을 응용해서 그 다음에 그 이미지를 더 많이 생각해서 약간 그림 같은 임의적인 글씨를 쓰려고 이번에 작업을 해봤습니다. 문자를 활용한 동양 문화 예술이 깃든 서예 작품들은 작품 속에서 문자의 뜻과 형태를 활용한 작가들의 가치관과 감정들이 조형의 미로 자유롭게 표현돼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예술혼이 빚은 은은한 먹향기가 사람들의 눈과 마음속에서 더욱 맑고 깨끗한 향기로 오랫동안 남기를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연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 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